최근 하나의 글이 글로벌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한 외국인이 새벽에 한국을 혼자 여행했다는 글인데요. 새벽에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외국인들은 이 글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새벽에 한국을 여행했다는 주인공이 초등학생 아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일로 한국에 온 것이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이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최근에 이 커뮤니티에 한국 여행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조금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혼자 한국 여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혼자 한국을 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빠 출장을 따라서 한국에 갔거든요. 저는 BTS의 엄청난 팬이었고 무척이나 어렸던 저는 그저 막연하게 한국에 가면 BTS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빠는 저와의 동행을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일단 아빠도 아시아 출장은 그때가 처음이라 치안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셨고 한국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아직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어린 제가 길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날로 끝일 거라며 저를 엄청나게 말리셨어요. 하지만 BTS를 향한 제 열망은 무척이나 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서 무조건 한국에 가겠다며 떼를 썼습니다. 저희 엄마 또한 제 시야가 넓어질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며 아빠를 설득하셨죠. 사실 엄마는 저보다도 고집이 세셨고 아빠가 엄마를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빠의 기묘한 출장이 시작된 거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빠와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숙소 안에서만 있을 것이며 절대로 혼자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흔쾌히 동의하는 척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 숙소는 놀라웠어요. 아빠는 오랜 시간 숙소에 혼자만 있을 저를 위해 한국의 전통 숙소를 잡아주셨고 TV에서나 보던 한국의 온돌이나 나무 구조의 아름다운 집에서 지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던 도어락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묵을 전통 숙소는 열쇠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부터 아빠의 출퇴근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빠가 출근해서 숙소를 나가는 시간과 퇴근해서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을 분석했고 셋째 날부터는 아빠가 출근한 뒤 30분 후에 밖으로 나가서 퇴근하기 30분 전에 숙소로 돌아와서 아빠를 기다렸죠. 그렇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혼자서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여행 첫날에는 숙소 주변 위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바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었죠.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빠에게 제게도 한국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빠는 어차피 같이 다닐 건데 제가 한국 돈이 필요할 일이 어딨냐고 말씀하셨죠. 저는 한국 돈이 예뻐서 갖고 싶은 거라고 변명했고 간신히 그저 몇 장의 한국 지폐만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적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저 음식을 가리키며 지폐 한 장만 내밀었고 한국인들은 눈치가 몹시 빨라서 하나같이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제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음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절 구경하더니 매번 제가 주문한 음식 말고도 추가적인 음식을 더 주셨어요. 한국인들의 친절 덕분에 저는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는데 지금의 미국에서는 제가 그때 먹었던 떡볶이와 순대, 튀김, 어묵 등이 엄청나게 유행 중이라 신기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한국인들의 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뽑는 기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제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인형이 갖고 싶어서 구경하고 있으면 한국인들이 와서 제게 인형을 뽑아주기도 했거든요. 몇몇 젊은 한국인들은 제게 인형을 뽑아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해놓고 십수장의 지폐를 사용하고도 한 개의 인형도 못 뽑아서 제게 사과를 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몹시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마음을 써준 그 한국인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국 길거리에 이것저것을 구경하며 각종 먹을 것과 인형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고, 제가 가져온 인형과 장난감은 장롱 속에 잘 숨겨둬서 아빠는 제가 밖에 나갔다 온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나갔다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찰구에서 가로막혀 헤매게 되었죠. 그러자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제게 어린이대공원에 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말에 신나서 그렇다고 답했고, 그녀는 제게 지하철 타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혼자서 갈 거라고 말했고, 그녀는 몹시 당황해하더니 그러면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며 제 표까지 끊어주며 어린이대공원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제 당돌한 계획을 들은 그녀는 적잖이 당황하더니 저를 위해 기꺼이 어린이대공원을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처음으로 동물원을 가볼 수 있었고, 식물원도 구경했으며 여러 놀이기구도 타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함께 해준 한국인 언니는 제게 음료수나 음식도 사주며 저를 마치 친동생처럼 챙겨줬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 아이를 위해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줬는지,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더욱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그녀는 아빠가 오기 전에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며 제 완전범죄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그녀 덕분에 그날 하루를 정말 실컷 놀 수 있었던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온돌바닥에 누워 반나절이나 잠을 잤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날도 한국인들의 호의와 친절을 받으며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고, 밤이 깊어서 잠에 들려던 찰나 불현듯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BTS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온 건데, 한국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저만의 여행 목적을 까맣게 잊고 말았던 거죠. 다음 날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BTS를 만나지도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친 짓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죠. 바로 아빠가 잠든 틈을 타서 새벽에 BTS를 만나러 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던 제가 아무리 철이 없었다고 해도 그때만큼은 정말 긴장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낮에도 혼자서 다니지 못했는데, 그런 제가 새벽에 어딘가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살면서 겪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전에 한국은 몹시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느꼈고, 이대로 BTS를 못 보고 갈 수도 없었기에 저는 몰래 열쇠를 챙겨서 밖으로 탈출했어요. 그렇게 나온 밤에 한국은 정말 멋있었어요. 높은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불빛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새벽인데도 길거리는 굉장히 환해서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죠.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가게들도 꽤 많아서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오후 8시만 돼도 거리가 전부 어두워지는데, 한국은 새벽에도 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죠. 그렇게 저는 제가 왜 밖으로 나왔는지도 잊은 채 무작정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너무 멀리 와버려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니 신기하고 흥미진진했던 감정이 사라지며 갑자기 제가 처한 모든 상황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게만 보였던 한국의 골목길들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두렵게 느껴졌고, 곳곳에 켜진 가로등은 유령 같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간혹가다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위험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젠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어떤 한국인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왜 여기서 울고 있냐며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저는 극도의 겁에 질린 상태라 의사소통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몹시 놀라더니 BTS는 지금 한국에 없을 것이며 그 먼 곳을 어떻게 혼자서 왔냐며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 봐도 엄청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제가 왜 그 남성을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돈까지 쓰며 남을 돕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고, 일단 새벽에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타는 건 정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 한국인 남성은 저를 끝까지 달래주며 안심시켰고, 정말 친절하게도 숙소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다시 길을 돌아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는 제가 아빠에게 혼날까봐 배려해준 것 같았는데, 너무 긴장했던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도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름 모를 한국인 남성 덕분에 무사히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제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준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완전 범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탄로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기장에 낱낱이 적어뒀고, 이를 본 엄마는 기겁을 하시며 저를 혼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보다 아빠가 더 많은 꾸중을 들었죠. 외국에서 어린 딸이 밖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냐며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때 작성했던 일기를 보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즐기곤 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한국으로 대학교를 진학해서 친절하고 안전했던 한국에서 오래도록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이 돼서 경험하는 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레거든요. 어쩌면 한국에서 지내다가 그때 제게 도움을 줬던 고마운 한국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던 미국 아이의 사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낮이라도 아이 혼자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며 곤경에 처한 이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 것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인 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